자, 개념 씹어먹기 본 내용 들어갑니다. 우리 일단 오늘 선생님과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연립방정식의 풀이는요. 간단합니다. 그 원리가 XY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근데 그 미지수 둘 중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소거라고 하는데요. 뭐 소거란 말이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교과서도 있고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우리 뭡니까? 교재 안에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교재 안에도 사라지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언급한 이유는 아마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소거.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사라질 소자야. 이거는 버릴 거자. 쉽게 말해서 뭐야? 사라지고 버린다? 없애겠다는 얘기야.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풀이하면 그 방법, 그 원리는 X든 Y든 X든 Y든 둘 중에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겠다. 없애는 방법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소거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니? 쉽게 말해서 연립방정식의 풀이하면은 두 개의 미지수 중 하나를 소거, 없앤다. 됐나요? 자, 그 첫 번째 없애는 방법이 대입법입니다. 자, 대입법은요, 이미 우리 친구들 그 이름에서 이제 난다. 우리가 대입은 진짜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 대자가 대신해서 입 들어간다. 우리가 대신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자, 대입한다 해서 대입법이 맞아요. 우리가 네가 알고 있는 그 원리, 그 개념, 맞습니다. 다만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둘을 한 쌍으로, 즉 연립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두 개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문자, 미지수를 소거,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 1차 방정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뭐를 해서? 대입해서, 대신해서 집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미지수, X가 됐든 Y가 됐든 하나의 미지수를 없앰으로써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건데요. 그럼 하나를 없애기만 하면 선생님, 해가 구해지나요? 네. 미지수 하나만 없애고 나면 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돼서요. 너무 잘 풀 수가 있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됐니? 해서 그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는 데 있어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 대입을 시켜서 없앤다 해서 대입법입니다. 자, 주어진 아래쪽에 예시, 개념 확인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개념 확인을 미리 풀어드릴게요. 자, 주어진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지금은 아니지만 왠지 대입법을 쓰고 싶은 아이야. 왜냐하면 주어진 두 1차 방정식을 보시면 이건 뭐 별 감흥이 없는데 얘는요, Y는 하고 하나의 문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 지금은 Y는 하고 오른쪽에 X에 관한 식이 나와 있지만 뭐 반대로 X는 하고 우변에 Y에 관한 식이 나올 수도 있어. 이처럼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 있지. 그럼 그건 대입하기가 참 편하게 되어 있는 식이야. 이처럼 Y는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식을 1번 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봐도 이 1번식을 2번식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대입하는 방식이 너무 편하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하면 누가 없어져요? Y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Y라는 문자가 소거 없어지게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은 2번의 식에다가 2번에 1번을 대입한다. 됐나? 그리하여 깝니다. 주어진 3x 마이너스 y 가로해줘야죠. 지금 들어갈 아이가 원래 y는 하나였지만 대신 들어갈 아이는 항이 여러 개라서 괄호 완전 주의하셔야 돼요. 괄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대입하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잖아. 100% 계산 실수합니다. 미친 듯이 강조할게요. 괄호주의 해서 y자리 만들어 놓고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남을 쓰고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무슨 문자가 안 보여. y가 안 보여. 뭐가 어떻게 y가 소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네가 너무나도 잘 아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럼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주어진 아이 가로 풀어야지요.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3이 되어서 x 끼리끼리 이항하면 상수항 끼리끼리 만족하는 x는 양변에 4로 나누어서 2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x만 구하시면 안 되지요. x가 2라면 어차피 그 2는 여기도 만족하고 오케이, 여기도 만족하고 오케이,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남은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아무래도
얘보다 얘 대박이 낫지 않니? y는 하고 이미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 해서 선생님은 1번식에다가 이어서 단계로 좀 써드리자면 이게 1단계가 되는 거고요. 2단계는 얘가 되는 거지. 해서 주어진 x가 2라는 값을 마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y는 밑에다 쓸게요. 대입 해서 y는 마이너스 x 대신에 2를 플러스 5가 되어서 만족하는 y는 얼마가 되어져요?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만약 문제 속에 이렇게 y는 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입법을 쓰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오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학을 통해서 대입법 알아봤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요. 아래쪽에 문제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연습, 훈련밖에 방법이 없다 얘들아. 연습하셔야죠. 제가 개념 확인은 해드렸고요. 선생님과 필수예제 이어갑니다. 어떻게 해라고 오케이 주어진 아이 대입법으로 풀어라 하게 되어있고 나와 있죠. 아니나 다를까 y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x 플러스 3y는 9잖아. 여기서 바로 갈게요. x 플러스 3 y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 9 그 다음에 대입 y 대신에 누가 들어가? 2x-4가 쏙 들어가. 이걸 대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가 소거됐다? y 소거됐습니다. 해서 그 다음은 풀어주시면 x 플러스 분배 법칙 좋아 7x 요거 살포시 향하면 플러스 되니까 21인가요? 만족하는 x는 3이 되어 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로 나누자면 이게 1단계야. 그 x가 3인 것은 아무래도 기억, 니은 둘 다 만족하지만 개쌤은 아무래도 기억이 나은 것 같아. 왜?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y는 이 생략됐던 곱셈기호 살아나고 x 대신에 우리가 구한 3을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6에서 오케이 바로 나온다. y는 6에서 4를 빼니까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살포시 같이 써주시면 바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어집니다. 대입법을 통해 y를 소거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자 이번에는 x는 하고 x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다고? x는 하고 x 대신에 집어넣으니 x 소거, x가 없어진다고. 오케이 갑니다. 먼저 주어진 아이 이 x자리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x 대신에 들어간다 6-y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x가 없어졌어. x 소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오케이 됐나요? y 끼리끼리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2. 마이너 플러스 되어지고 y가 2가 되어졌고요. 자, y를 구했으니까 이제 y 값을 대입하여 아무래도 이게 낫겠다. 그치? 그래서 x는 6 빼기 y 대신에 2가 들어가 결국 만족하는 x는 6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어서 x는 4, y는 2라고 나란히 써주시면 그것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어지고요. 이번에는 누굴 소거했다? x를 소거했습니다. 됐니? 오케이. 이어서 3번. 3번도 얘들아 이제 느낌 오니? 뭘 소거하는 게 좋겠어? x가 좋겠어? y가 좋겠어? y는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 대신에 들어간다? y가 소거하면 좋겠네. 그치? 갑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니은에 대입할 거니까 y자리 만들어 놓고 y자리 뭐로 만들어? 괄호로 만들어. 괄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항이 여러 개라 들어갈 때 괄호 안 하면 계산 바로 실수. 됐니? 오케이. 주어진 아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3x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x 끼리끼리 플러스 12가 되어져서 결국 9가 되어지나요? x는 양변에 나눠주니까 x는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x야 1 먹어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 넣으면 결과 얼마? 보십시오. 얘가 3이 되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y는 3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x값, y값 함께 써주시면 되고요. 자, y는 하고 되어 있어서 y 대신에 그죠? 자리 딱 만들어 놓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봐봐. 4번. y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y는 이게 대입법 중에 하나인 등치법이라는 겁니다. 등. 괜히 또 한자 나왔다. 그쵸?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살포시 아는 척 하면서, 너네들도 어디 가서 또 아는 척 하라고, 쌤이. 살포시 이거 등치법이네.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어. 같을 등자야. 이게 쉽게 말해서 같다는 거야. A는 B, A는 C. 당연한 거 아니니, 얘들아? 말 그대로 대입해줘도 돼요. A 대신에 B라며. 그러면 A 자리에 B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B와 C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다시 말해서 A는 B, A는 C. 그럼 이거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여기가 어차피 같다는 거, 얘도 같다는 얘기잖아. 당연한 거, 등치법. 그런데 주어진 I는 봐봐. Y는 하면서 자연스럽게 Y가 소거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Y 대신에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셔도 뭐 동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굳이 등치법이라 따로 외우지 않고 다시 뭐 또다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입법이라 보셔도 되지만 사실 등치법이라는 게 원래 따로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해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죠. 어떤 느낌인 거야?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돼? Y누 됐으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같다 하면서 와우, Y가 아주 자연스럽게 소거가 된 거지요. 해서 살포시 이항하면 3x는 살포시 이항하면 12. 만족하는 x는 3으로 나눠주니까요. 3, 4, 12. y는 아무데나. 근데 아무래도 기억이 니은부터 식이 좀 간단해 보이잖아. 그럼 당연히 y는 x 대신에 4 집어넣고 플러스 1이라서요. y는 5가 되어지면. 그래서 x가 y가 나란히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